오늘의 주제인 숙면을 위한 최고의 침실. 우리는 잠자리는 내가 정해놓고 편안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때나 누워서 잔다고 해서는 잠은 자요. 피로도는 풀립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요.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구성된 이 잠이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중간에 깨버리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돌아가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깨면 다시 처음부터 뇌가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잠자리는 정해놓고 가장 나한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6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생체시계를 자극해요. 빛이 들어오면 생체시계는 하루에 1시간을 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1시간이 더 늦게 자는 사람이 돼요. 피곤해서 내가 자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생체 리듬 밀려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대부분 LED잖아요. 푸른빛에 노출된 멜라토닌이 전혀 안 나옵니다. 잠자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밝은 빛이 들어오면 내가 빛을 쬐고 움직이면 생체시계가 켜져서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밤이 되고 생체시계가 꺼지면 얘가 분비가 쫙 올라가거든요. 11시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빛을 쬐고 있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죠. 언제 나와요? 빛이 꺼지고 한두 시간 있어야지 나와요.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하얀 불빛, LED 조명을 보지 말자. 백열등, 노란 불빛 껴라. 호텔처럼 만들면 돼요. 좋은 호텔 가시면 하얀 불빛 없어요. 그래서 집 조명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노란 불빛, 호텔처럼. 암막 커튼, 안대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안 보고 조명을 끈다 하더라도 창문에서 너무 많은 빛이 들어와요. 자, 온도 얘기할게요. 체온이 계속 높으면 멜라토닌 안 나옵니다. 저녁에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한 3시간 지나야지 체온이 떨어져요. 피곤하니까 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몸의 체온은 3시간 지나야지 떨어지니 멜라토닌이 안 나온 상태로 자는 거야. 아까 그러면 피곤해서 자긴 자지만 금방 깨요. 우리 방의 온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조금 낮게 유지해야 돼요. 습도 얘기하겠습니다. 높은 습도일 때 깊은 잠 못 자고 또 세균 감염도 생기고요. 낮은 습도일 때는 가렵잖아요. 가장 좋은 습도는 50% 내외 정도입니다. 가습기, 제습기, 수건 널기, 식물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이용해서 관리하시면 좋죠. 요즘에 습도제는 가습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딱 세팅해 놓으면 좋잖아요. 특히 부모님들한테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끄러우면 되게 우리 못 자죠. 푹신한 침대, 매트리스, 침구를 좀 깔아놓는 것도 좋아요. 소리가 반사되면서 거기에 묻히게 해요. 이게 아주 미끈미끈한 데는 반사되잖아요. 침구류에는 소리를 흡수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백색 소음이라 해서 잔잔한 소리 같은 거는 틀어놓는데 한두 시간 내에 꺼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켜놓으면 안 돼요. 5번째로 냄새인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로마 향기들이 있습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베르가못, 시더우드라고 하는 이런 아로마 오일을 통해서 켜놓으면 이거를 약간 향을 맡으시면 긴장도 풀어지고 뇌가 심신의 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공부할 때 이런 향을 켜놓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잘 때 그 향을 다시 켜놓고 자보세요. 이 연구가 있는데 향을 통해서 학습되는 기억은 잘 때 그 향을 켜놓으면 그게 오래 간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결국은 우리 뇌하고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하고 몸하고 연결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위장관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뇌가 낮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체가 극대화되어서 일을 잘하게 되죠. 근데 뇌가 잘 때 우리 몸도 쉬게 돼요. 근데 뇌가 안 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있거나 카우치에 누워있는다 그래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 좀 피곤한 근육은 풀어지겠지만 진정한 피로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잠의 기능은 하루의 3분의 1은 뇌가 꺼짐으로써 우리 몸에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면역세포들이 깊은 잠 동안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낮에 몸에서 침투했던 바이러스 세균들을 잡고 또 몸에 쌓였던 염증 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활동하시다 보면 신체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겨요. 사실 그게 우리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만들고 사망하게 만든 겁니다. 산소를 흡수하면서 남는 산화 물질이 우리의 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산화 물질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바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자, 우리가 자고 깨는 거는 2가지 요인 때문에 잔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하면 조금씩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요. 이게 아데노신이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씩 들고 있는데 커피는 아데노신하고 모양이 너무 비슷해요. 아데노신이 뇌에 쌓이게 되면 그게 피로 물질로 작동되는데 커피는 아데노신하고 똑같으니까 커피를 먹으면 아데노신 자리에 대신 앉아버려요. 아데노신 수용체 입장에서는 덜 피곤한 거죠. 내가 피곤할 자리가 없어진 거니까. 하지만 얘는 씻겨 내려가잖아요. 간에서 대사돼서. 그럼 조금 있으면 피곤해져요. 결국 이런 피곤한 게 우리가 자는 거죠. 하지만 이거 갖고 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시면 정말 피곤한데 한국 시간이 낮일 때 자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바로 일주기 리듬이라는 거. 우리가 이건 자고 깨는 리듬입니다. 이건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일주기 리듬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자도 견디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얘네들이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면 아침에 자고 나면 조금씩 만들어서 막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가 안 만들어요. 그러다 완전히 안 만들면 자는 거고 만들 때는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들어와도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일하는 시간 16시간, 일 안 하는 시간 8시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일주기 리듬은 24.3시간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게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늦게 자고 늦게 깨요. 근데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서 그게 지구의 시간으로 교정이 돼요. 즉 낮에 햇빛을 많이 쬐고 낮에 움직이고 정확한 시간에 자고 깨는 것이 잘못된 24.3시간을 24시간으로 교정하는 겁니다. 그걸 며칠 안 하면 여러분들이 방학 때 경험했던 늦게 자고 늦게 깨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주말에도 그렇고요. 휴가 때도 그래요. 지구가 24.3시간의 하루의 주기를 가졌다면 되게 편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된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잠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의 생체 시계는 눈 뒤쪽에 있는데 24.3시간 이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매일매일 맞춰주지 않으면 잠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정해진 시간에 나갈 거고 낮에 뭘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게 시간이 맞춰져요. 빛, 움직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24시간 매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계가 하루에 한 15분 정도 늦춘 시간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15분 바꿔놓으면 돼요. 얘가 계속 조금씩 늦춰져요. 그러면 아침에만 바꿔서는 안 돼요. 점심에도 한번 바꿔줘야 되고 저녁에도 한번 바꿔줘야 이 시계가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빛,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강한 게 빛입니다. 이렇게 밝은 대날의 그늘에 있어도 반사돼서 들어오는 가시광선 우리 뇌를 자극해요. 내가 아침에 나가서 빛을 쬐면 어떻죠? 빛이 환하지 않아요. 약간 노란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쬐는 거죠. 강도가 약해요. 그러다가 점심이 되면 아주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내 눈에 빛의 강도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구 시계로 맞춰지는 거예요. 지구는 아침에 눈 떠서 일몰까지 빛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24시간 주기잖아요. 거기에 딱딱 맞춰주는 게 바로 우리가 아침에 활동하면서 사는 건데 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피곤한 것과 생체 리듬이 두 개가 딱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잡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운동하고 일찍 일어나고 낮잠 안 자고 이런 피로도가 많이 쌓여요. 운동하면 피로도 쌓이니까. 커피를 많이 먹으면 나데노신이 적게 쌓이니까 커피 안 먹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높이 쌓여야 됩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 그냥 집에서만 지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활동량, 에너지가 대사력이 높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쌓여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어려워요. 일주기 리듬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을 때 아까 말한 미국이나 유럽 갔을 때 잠을 잘 못 자고 낮에 피곤한 걸 처음 3일에서 한 5일 정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나라의 시계가 얼추 맞춰져요. 하루에 1시간 이동하거든요. 내가 8시간 차이가 나는 나라에 가려면 8일이 지나야지 하루가 맞춰져요. 그래서 일주기 리듬을 맞추는 거는 24시간 리듬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야죠.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죠. 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LED 조명에서 나오는 빛은 햇빛하고 똑같아요. 5분만 째도 생체 시계는 켜집니다. 한 2시간 동안 켜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죠. 그거 내가 자기 전에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몸은 피곤하니까 잡니다. 생체 시계는 켜진 상태니 낮잠처럼 자고 금방 깨요. 그리고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해바라기처럼 사는 거죠. 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활동력을 극대화시키고요. 해가 지면 줄여가시고 그래야지 뇌도 쉬고 몸도 쉴 수 있습니다. 밤이 됐을 때 빛을 통해서 소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몸을 자극 주시면 뇌와 우리 몸은 언밸런스가 생겨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